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신라 말에, 이제 항상 뭐 모든 왕조의 말기는 참 아주 혼란한 시기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걸 테니까, 어, 네, 기본적으로 신라 말기의 중앙과 이제 지방의 상황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앙은 이제 아주 극렬한, 극심한 이제 왕위 쟁탈전으로 정치가 완전히 이제 혼란에 빠진 상태였고,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자기들 왕위 다툼만 하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너무 약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런 게 제대로 진압도 안 되고 이러면서 지방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지방에서 새롭게 이제 호족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세금을 계속 독촉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농민봉기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런 농민봉기 세력들이랑 호족들이 또 이제 그걸 자신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하면서 점차 이제 세력을 키우다가 아예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상국이 성립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골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중앙의 왕위 다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이제 빼두고 왕위 다툼부터 한번 보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볼게요. 나이 어린 이제 회공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고, 그때 이제 반란을 통해서 회공왕이 피살이 되어 그래서 1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됐다고 하니까 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한 명당 7.5년씩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는데, 사람이 한 7년 정도 하다가 또 왕위를 너한테 물려줄게 이런 아주 그런 양보하고 막 그런 엄청난 그런 정신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1년도 채 못하고 그냥 또 죽임을 당하고 서로 또 죽이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왕이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기도 했고 왕권이 좀 그만큼 약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지방 세력의 반란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김원창의 난인데요. 김원창의 난은 자, 이런 건데, 자신은 아니지만 왕위 쟁탈전에서, 왕위 계승을 하지 못했던, 이제, 김주원의 아들로,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웅주, 이제, 지금의 공주에서 난을 일으켰고요. 당시 이제 구주 5서경 중에서 5주 3서경이 가당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 아예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고 정한 다음에 신라를 완전히 부정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세력을 떨쳤던 난 중에 하나인데, 뭐 결국 이제 진압이 되긴 했지만 요걸 진압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고 제대로 진압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더더욱 이제 잃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다른 지방 세력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계기를 좀 마련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인물이 이제 장보고 같은 경우인데, 장보고는 뭐 육두품면 더 호족 세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중에 호족 얘기 나올 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에 제가 넣어놨던 이유는 원래 장보고도 왕위 계승 분쟁에 같이 가담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암살당하면서 생을 마감했던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장보고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호족 얘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요 호족과 같이 이제 좀 결탁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계층 중에 하나가 이제 육두품이잖아요. 우리 교과서랑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능력은 있지만 관직 진출의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골품제잖아요. 그래서 골품제에 대한 모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고, 새로운 정치 막 이런 걸 하자고 이렇게 많은 개혁안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다 좌절되게 되면서 안 되겠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호족 세력과 결탁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출신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촌주 출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낙향 귀족 돼 있는 게 낙향 귀족입니다. 뭐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 또는 뭐 자기 고향으로 내려온 귀족 이제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해상 세력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장보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무역이나 뭐 이런 상업 활동을 통해서 이미 이제 경제력은 꽤나 확보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뭐, 군대나 이런 것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군진 세력 같은 경우는, 뭐, 원래는 이제 신라의 뭐, 무장들, 군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애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아예 키워서 아예 나라를 세우고 호족으로 성장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견훤 같은 경우가 군진 세력에 해당이 되고요. 해상 세력 아까 장보고랑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장보고 그리고 또 왕건까지 이제 같이 해상 세력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장보고 같은 경우는 청해진 설치한 다음에 실제로 해적을 완전히 소탕하고 해상왕으로 이제 엄청나게 맹위를 떨쳤던 인물인데 욕심이 좀 가 있는지 왕위 계승 분쟁에 좀 가담을 했다가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염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당하면서 결국 망하게 되죠. 청해진도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나버려요. 그게 계속 이어졌다면 우리가 요 삼국의 좀 바다를 완전히 좀 장악하면서 좀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었을 바탕이 되는 게 청해진인데 좀 그걸 잃은 건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런 애들 이제 호족들이 지방에 뭐 원래부터 군사권이나 뭐 이런 경제권이 있었는데 거기에 세금을 직접 거두기도 하면서 뭔가 국가 조직을 막 갖춰가거든요. 독립적인 정치 체제를. 그래서 행정 군사권을 장악하면서 스스로 뭐 성주나 아니면 장군 이런 걸 막 칭하기도 하면서 농민 봉기 세력들을 막 규합하고 점점점 자신들의 세력을 불려나가는 그런 때였다 보면 됩니다. 여기에 같이 이제 자신들의 브레인으로 활동을 했던 애들이 이제 육두품 거기에 이제 선종 승려까지 포섭을 하게 되면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좀 같이 이제 뒷받침을 대줬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게 풍수지리이죠. 그래서 풍수지라고 하는 것들 하는 사상이 도입된 것이 좀 중요한 바탕은 뭐냐면 명당이네 뭐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기보다 기존에는 정말 수도 중심으로만 지리를 인식하던 이런 생각에서 다른 지방도 되게 중요한 곳이 있구나라는 이제 인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생겨나면서 지방의 호족들이 자신들의 이제 내 땅이 명당이야라고 하는 그런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 사상적 뒷받침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수업 때 선종이랑 이제 교종이랑 비교해서 필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 좀 잘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종 같은 경우는 간단히 다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교종보다는 훨씬 이제 실천적인 이제, 불교 종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요 선종을 좀 지지한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요걸 이제 아마 호족들이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호족들이 선종을 되게 지지하면서 요 선종을 주로 믿고 있는 백성들을 자신들의 이제 세력으로 좀 끌어들이는 이런 효과를 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앙에서 지들끼리 막 왕위 계승 분쟁한다고 막 찌르고 뽑고 싸울 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지방에서 새롭게 호족이라는 애들이 성장을 했고 이런 애들이 기존의 이제 사회 신라 사회에 되게 불만을 품고 있던 육두품 세력을 끌어들이면서 자신들이 이제 브레인으로 좀 포섭을 했고 거기에 이제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선종 승려들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고 선종을 주로 믿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같이 이제 민심을 얻게 되면서 새롭게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농민봉기를 한번 보면 지배층의 사치와 향락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해요. 금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세금자예요. 그러니까 수도, 금으로 된 수도라는 뜻이거든요. 금으로 된 이제 뭐 성이다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당시 이제 귀족들 사치가 정말 심각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필
요 여왕 때, 진성 여왕 때가 아주 이제 사치와 이런 향락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정치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재정이 막 고갈됐는데도 세금을 이제 계속, 독촉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 하면서 봉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주에서 원종가 애노이난이라고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타트를 끊어주니까 다른 데서 지방에서도 다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확산이 되게 돼요. 그런 세력들을 점차점차 규합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백제, 그 중에 하나가 후고구려라고 해서 기존에 남아있는 신라 이렇게 세 나라를 합쳐서 우리는 후삼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선종 요걸 한번 보면 뭐 요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요 지도는 우리 교과서에도 없고 자, 선종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정리하고 가면 우리 수업 때도 필기를 했는데 신라 말에 이제 백성들을 지지하면서 이제 요 호족들이 굉장히 이제 지지를 많이 해줘요. 서포트를 해주면서 선종 구산이 막 성립되기도 했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일단 참선과 실천을 수행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그런 종파였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지지를 했고 이런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면 때문에 이제 호족과 백성들이 이제 같이 규합되는 되면서 선종 구산이라고 하는 게 성립되기도 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도 마찬가지 신라 정부 수도 중심의 이런 지리적인 인식을 좀 타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족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결집시키면서 하나의 세력, 나라를 세우게 된 게 궁예와 견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900년에 견훤이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 도읍을 했고요. 전라도 충청도 지방이니까 옛 백제 지역에 도읍을 해서 이제 후백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제 유민들 남아있는 그런 감정을 이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 901년에 후고구려가 건국이 됐는데 송화, 지금의 개성에 도읍을 했고 이제 궁예가 나라를 건국하게 됐죠. 지금의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옛 고구려 지역에 이제 하게 되면서 후고구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고구려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뭐 철원으로 천도하기도 했고요. 국호를 마진태봉 막 이렇게 바꾸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후삼국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됐고, 신라 같은 경우는, 경주 일대에만 자신들의 나라가 좀 남아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후백제랑 후고구려가 계속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후삼국 시대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관계는 시간상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후삼국이 성립되는 것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